글은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누는데, 문학하고 나누는 게 문학과 비문학 나눴을 때, 이 비문학을 실용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용글은 뭐냐? 논설문, 설명문 플러스 이거. 기행문, 보고문, 감상문, 편지 이런 거. 아, 논설문 플러스? 논설문, 설명문. 대표적인 게 논설문, 설명문.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거. 문학은 감동이 있는 거. 이건 감동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아? 감상문, 편지, 보고서, 기행문, 수행평가. 비문학이 그럼 실용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가 있다고? 시. 감동. 시소설, 수필, 희곡이 있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 문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운문하고, 운문은 뭐라고? 시. 나머지는 전부 다 산문. 이건 리듬이 있어. 운율이 있어. 나머지는 산문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필. 수필. 뭐라고? 수필. 자, 소설, 시, 그 다음 뭐 했어?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비문학이 전부 다 예술성을 가지면 다 수필이 돼. 이해됐어요? 이 편지를 서간문이라고 그래, 서간문. 뭐라고 한다고? 서간. 서간문. 아, 이게 뭐야? 서신이라고 그래, 서신. 이해됐어요? 자, 감상문도 있고, 이거는 뭐 느낄감, 느낀 상황, 그지? 이건 보고서가 있고, 이건 기행문이 있잖아. 기행은 어디 다니는 거잖아. 이걸 합치면 기행수필. 이게 예술성 때문에 뭐라고? 기행수필. 이거 보고서도 뭐라고? 아, 보고수필 돼. 감상문도 수필 돼, 당연히. 서간수필, 편지도 수필이 돼. 예술성을 획득하면.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실용글이냐 수필이냐 했을 때 실용글이 뭐라고? 예술성을 획득하면 다 수필이 된다고. 그런데 시는 형식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소설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 희곡도 정해져 있지. 쓰는 방식이. 근데 수필만 자유로우니까 어떤 형태든 예술성만 띄면 다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응? 자, 그런데 그래도 조금의 형식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요거의 형식은 뭐냐? 여경감이야. 뭐라고? 여견감. 여교감이 아니라 여경감. 이거는 여정이라고 그래, 여정. 여정이 뭐야? 여행 과정. 뭐라고? 여행의 과정이 다 있어야 돼.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이거는 견문. 뭐라고? 견문. 전파 견문록이지. 볼견자. 들을 문자. 뭐라고? 볼견 들을 문.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는 뭐라고? 팩트 사실이지. 보고 들은 거를 쓰고 여기다 감상을 쓰는 거야. 감상 느낌. 이해됐어요? 이 감상, 기행문, 여행자, 여행하는 사람의 감상을 객수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객수. 객의 느낌, 근수, 수심 하는 것처럼. 이걸 객창감이라고 해. 뭐라고? 객창감. 이 객수, 객창감을 쓰는 거야. 여행객의 느낌을. 객이 여행객. 수는 뭐예요, 객수? 그리울 수. 수심, 생각. 객수, 여행객이 느끼는 마음, 객창감. 둘 다 똑같아. 오. 그러니까 3대 요소는 뭐라고? 여, 견, 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기행문 뭐라고? 여행의 경로. 맞아요? 네. 체험. 이게 뭐라 그래? 견문을? 경험, 체험. 체험학습, 경험학습. 체험 나오지? 체험. 네. 지은이, 여행, 기념되지. 여행의 경로, 여정 쓰지. 보고 들은 거 견문 쓰지. 네.
그 다음에 구성 형식 틀이 없으니까 수필이지. 지방색이 드러나니까 지방을 돌아다니지, 여행이니까. 지방 특유의 색 그런 거 같아. 지방의 느낌. 말투도 지방색, 아니면 경치도 지방색.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방의 색깔. 이건 특징. 이거는 요소. 구성 요소는 역영감. 요소 특징? 이거는 요것도 특징. 특징. 이거 다 썼지, 이거. 네. 여정, 맞아? 견문, 맞아? 네. 감상, 맞아? 네. 자, 출발부터 여정, 맞아? 네. 귀로는 돌아오는 길. 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게 기행문. 그러니까 수필적 기행문이지. 수필처럼 쓴다고. 이렇게 몇 개만 하니까 쭈루룩 다 되잖아, 한꺼번에. 아니야? 그런데 이 수필을 뭘로 쓸 수 있어? 기행문을? 일기처럼도 쓸 수 있네. 말해? 일기체 기행문. 오늘은 어디 갔다 하면서. 맞아? 맞아요. 이 기행문 거기 가서 서간체로 편지로 쓸 수 있지. 오늘은 어디입니다. 뭘 보고 뭘 느꼈습니다. 기행문을 보고서로 쓸 수 있지. 다 되네. 보고서체. 다 했지? 보고 들은 거 견문. 감상. 연구하면서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여행 가고 어떻게 가고 뭘 봤고 뭘 느꼈고 특별한 거 뭐 있고 지방색이 뭐 있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쓰면 끝이네. 그러니까 견문은 생생한 묘사하는 게 맞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지방색으로 쓰지. 그 다음에 뭐라고? 현재형으로 쓰지. 지금 여기 거기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폭포입니다. 현장성. 아니요? 그래야 실감나지? 그럼 다 정리한 거네. 기행문 끝. 맞아요? 자, 보고서는 뭘로? 사실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되잖아? 네. 맞아? 사실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보고서는 정확하게 써야지. 수치화되면서 근거 쓰면서.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다 자기가 이 보고를 하면서 이 보고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 맞아요? 근데 보고하는 걸 뭘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 사실을 평가해서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평가하고 예측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야, 보고서 봐봐. 여기 객관성 정확성 맞지? 어디 갔다 왔습니다. 먼저 현장 답사에서 답사. 현장부터 갔다 왔습니다. 답사, 관찰, 여행한 결과, 행사, 행정 다 뭐든 다 보고서 하면 되네. 맞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이걸? 방법이 없잖아. 육하원칙으로 쓰면 돼.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글을 쓸 때 자, 이 보고하는 이게 목적이 뭡니다. 이게 뭐에 대한 보고입니다. 목적. 그치? 이 보고를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순서나 방법. 아니요? 이런 순서나 방법으로 해보니까 A에서 B에서 C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경과. 그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치? 이런 결론인데 이렇게 대안은 뭐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끝나지. 근데 이게 없어. 방법이 없으면 뭘로 쓰면 된다고? 육하원칙으로. 자, 글을 써야 되는데 형식이 없어. 그럼 다 육하원칙은 들어가야지. 누구랑 누가 갑니다. 누구랑 누구에게 이렇게 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방법 순서는 뭡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끝이네. 육하원칙. 됐어요? 자, 그러니까 보고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이제 감상문은 뭐라고요? 감상할 대상이 있어야지. 뭘 감상하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만 정하면 아무거나 다 감상하면 되지. 그림 감상문, 영화 감상문, 책 감상문. 맞아? 어? 자, 그런데 이걸 감상하는데 누가 감상해? 내가 이거에 보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느낌이 다르지? 이 감상문은 요 느낌의 포인터, 이 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맞아요? 어? 근데 그래도 그리긴 그리지? 3단 구성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서론물론 결론. 4단 구성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써도 되고, 자유롭게 써도 되고, 형태로.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짜임을 만드는데 3단 구성이든 4단 구성이든 짜임을 만드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뭔가가 중요하지? 뭐에 대해서? 글감, 글의 재료. 이 글감을 확정하고 어떤 식으로 감상할지의 방법을 확정하면 그 방법에 따라서 글감을 방법에 따라서 뭐라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뭐라고? 감상이니까 느낌이 가장 중요하겠지. 이 느낌을 정리만 해서 그냥 발표만 하면 돼.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이 없어. 이해됐어요? 다 됐어요? 에? 특별한 방식이 없어. 그래서 감상. 그런데 감상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관점이야. 시각. 어떤 시각으로 이걸 감상을 하느냐. 왜 이걸 감상하느냐. 책을 읽은 동기. 책을 읽으면 왜 이걸 봤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상할 내용도 설명해야 되잖아. 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영화 내용도 이런 거고. 근데 이거 볼 때는 이렇게 느꼈고, 이거 볼 때는 이렇게 느꼈고, 이거 볼 때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을 전체 종합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볼 때 이런 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요 감상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써주는 거. 이해됐어요? 어? 자, 편지는 제일 처음에 뭐였어? 누구누구야. 이걸 뭐라 그래? 서두에서 호칭.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날씨 인사 이런 거.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셨는죠? 저도 잘 지냅니다. 끝? 에? 네. 그게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신지요? 저도 잘 지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내용 쓰네. 이런 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응? 그 다음 뭐라고? 안녕히 계세요. 몇 월 며칠 누구 올림. 앉아? 맞아. 더 이상 추신. 거기다 추신, 추배. 추가해서 말해.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며칠 날 오실 수 있나요? 이거 엄마한테 보면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을 입학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하기 힘듭니다. 여기다가 날씨도 추운데 잘 지내세요. 몇 월 며칠 아들 올림 추심 생활비 떨어졌어요. 30만 원만. 이렇게 보내는 거지. 이렇게 뭐가 있다고? 양식이 있다고 편지가. 그런데 그 편지가 문안 안부냐, 뭘 달라고 하느냐, 뭐고 와야 돼, 물어보는 거냐, 축하하는 거냐, 초대냐, 소개냐, 위문이냐 했다 편지 쓰는 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겠지? 그치? 응? 좌하, 선생님께, 귀하, 시, 형, 군, 여사, 양님 이런 거 있는데 귀중은 단체에게. 누구누구의 귀중. 이건 단체. 그지? 본제임락은 뭐야?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본제임락. 뭐라고? 자기 집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본제임락. 본제임락은 뭐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본제임락하면 자기 본가로 보내는 거라고. 됐어요? 그 편지 쓰는 형태가 조금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서간도 예술적으로 쓰면 수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글은 실제 사용하니까 비분하게 나오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술성이 쓰면 수필의 일종으로 나오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 문학으로 그냥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봐봐. 기행문을 따로 실용글로 비분하게 내기가 그렇잖아. 수필에 대한. 보고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보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비문학, 화작문에서 토론하는 거나 보고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내겠지. 감상문은 수필로 내기가 딱 좋지. 서간문도 편지도 수필처럼 합쳐서 내는 게 좋지. 다른 문학하고 합쳐서. 아들한테 보내는. 그럼 시도 아들에게 보내는 시. 뭐 이런 거 합쳐서 쓰겠지. 근데 어쨌든 다 없으면, 형태가 명확하게 모르면 뭐 나온다고? 육하원칙으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 형식이 있고, 기본적인 뭐라고? 기본 형식이 있고, 거기다가 기본 형식에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육하원칙이 있고, 육하원칙에다가 또 뭐 있어? 일반적인 글쓰기 할 때, 서론을 쓸 때는, 처음 쓸 때는 호기심 유발하고, 목표 쓰고, 이걸 왜 쓰는지 하고,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쓰고, 내용을 쓰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걸 보완하면서 전망하고 하는 글쓰기의 일반 원칙. 이 글쓰기의 일반 원칙과 육하 원칙이 하고, 그 다음에 기행문은 기행문, 역영감. 보고서는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설명. 감상문은 느낌과 감상의 주. 편집글은 이론 형식. 이런 걸 포함해서 기본 형식하고,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육하 원칙하고, 글쓰기 원리. 이걸 세 개를 합쳐서 글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자, 그런데 뭐는 알아야 된다고? 문학은 비문학하고 나누는데 논설문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비문학 실용글이다. 운문은 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문이다. 그러면 이건 산문의 일종이다. 비문학의 일종이다. 그죠? 예술성이 갖추면 수필이 된다. 라는 거죠. 정리하면 기행문은 뭐라고? 여행의 과정. 여정. 두 글자로 여정. 다음 견문. 보고 들은 거. 감상, 역영감이 세 개면 끝이고, 객수나 객찬감, 지방색, 현장성, 이 정도만 단어만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적으로 하는 건데, 그지? 그게 어떤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뭐를 보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뿐이고, 모르면 육하원칙으로 해라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상문은 이 글감의 종류에 따라서 요게 무엇이냐,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영화면 영화 비평법, 영어 감상법, 책이면 책 감상법, 시면 시 감상법,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문화재면 문화재 감상법. 그럼 문화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론을 알면, 이게 서론별로 결론 쓰든 기승전결을 쓰든 상관없어. 글쓰기 절차나 상황에 따라서, 요 글감에 따라서 이 관점, 기본 이론, 알아야 될 요소들을 여기다가 정리하면 감상문이라는 거지. 근데 이 하나하나 사실 부분적으로 나눈 요소들, 요걸 나눌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 예를 들어서 문화재면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를 보고 요걸 하나하나 감상을 쓰고 나중에 이 감상을 연결한 게 이 감상의 주제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서감은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친구야 잘 지냈니? 날씨도 추운데 감기 안 걸렸어? 나도 잘 지내. 다름이 아니오라 몇 월 며칠쯤에 우리 모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넌 참여할 의사가 없니? 그때 봤으면 좋겠어. 잘 지내렴.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추신 회비는 10,000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게 귀중이든 본남이든 이런 건 또 따로 배우면 되지만 어쨌든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딱딱한 이거 왜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쓴다고 형태야? 아니잖아. 뭐 당연히 사실은 논설문도 쓰고 다 쓰잖아. 설명문도 쓰고. 감상문도 느낌 쓰라고. 그럼 느낌 여기는 없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뚜렷한 형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대략의 느낌은 있어.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는 수필과 관련돼서 수필의 한 형태로 모의고사 나오든지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 형식은 일단 한번 들어봐야 되고, 육하원칙은 항상 확인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이 글쓰기의 일반 원칙은 어느 정도 따라서 서론본론 결론 아까 논설문 얘기해줄 때 쓰는 글쓰기의 일반 원칙은 어느 정도 활용되면서 들어간다고. 됐나요? 그럼 다 읽어보면 되죠? 네. 동아쌤입니다.